자, 그럼 이제 요걸 볼 건데, 요 시조는,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 작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시조 3편을 볼 건데, 성산문의 작품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중의적인 의미의 시어를 이해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 고사가 인용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나 고사를 고려했을 때 중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 결국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로 주제, 그거. 그리고 시조의 일반적인 특징들. 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수양대군하고 단종 얘기 알아요? 그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말하자면 삼촌이죠. 근데 이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라서 수양대군이 왕위를 뺏은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럼 성산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단종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성산문이 신하였단 말이에요. 충신이었죠? 근데 이제 몸이 아픈 거야, 이 왕이. 그래서 이제 그 성산문이라는 자기의 신하를 부른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산문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임금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하면서 손을 꽉 잡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제 자기의 어린 아들이 왕에 오를 건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주변에 얘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어린애를.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좀 지켜주렴, 내 아들 좀 부탁하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왕이 더구나 내 손을 직접 붙잡고 부탁을 했어. 어떻게? 꼭 들어주지. 그렇지, 책임져야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단종을 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 수양대군이라는 삼촌이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도 있었죠. 수양대군이라는 삼촌이 단종을 이제 보필하면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약간 정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어. 뭐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모든 걸 다 얘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누구한테 줄을 서겠어? 수양산한테 줄을 서고 이렇게 아첨하면서 정말 당신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떠밀리듯 혹은 정말 또 자기는 왕이 되고 싶어서 뭐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수양대군이 결국 왕이 됐고, 그리고 단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유배를 보내요.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정통적인 왕은 아니잖아. 원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쫓아내고 삼촌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정통성이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쫓아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단종은 어떻게 될까? 죽여야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폐위시키고 유배 보내고 이제 그것도 좋은데 가장 확실한 건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삼촌이잖아. 대놓고 야 우리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근데 옆에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이러신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정말 단종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아니었는지 기록엔 나오지 않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삼촌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고 된 왕들도 있어요.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기록으로 남은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폐하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역적의 무리가 이러면서 이제 아첨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단종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보고 와라. 이래서 신하 2명을 보냅니다. 어디에 있냐면 단종이 영월에 있었어요. 영월. 저기 강원도 영월. 그래서 신하 2명이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 당파 싸움이 한참 있었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정당의 애를 보낸 거야. 둘이 막 갔어요.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쨌든 왕이었잖아. 어린애지만 왕이었는데, 그 왕이 총기도 잃어버리고 막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설마 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삼촌한테 나는 절대 영모를 품고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삼촌한테 잘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애가 막 죽음을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불쌍하니. 자, 그래서 이제 얘네가 돌아와서 너무 불쌍하다. 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폐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혀 엽떡의 기미가 없고 너무 삐쩍 마르고 기운도 없고 영락 없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이 보고한 거야. 자, 근데 나머지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이 같은 편, 다른 편? 다른 편. 다른 정당. 그러다 보니까 분명 자기도 똑같이 봤어. 겁에 질려 있었고 전혀 영모의 뜻이 없어 보였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당이니까 어떻게 했어? 그렇지. 네가 A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A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얘랑 같은 편하기 싫고 달라야 되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폐하. 거기에 다른 신하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찾아오는 것 같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눈에는 뭐냐면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를 정반대 같이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뭐야, 누가 진짜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생각해봐. 어느 게 진짜더라도 어쨌든 영모의 마음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지. 너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애가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멀리 떨어져 있어. 네 친한 친구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른 너의 가까운 친구가 지금 너랑 멀리 떨어져 있는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야, 걔가 네 욕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애가 아이 무슨 말이야? 걔가 무슨 욕을 하고 다녀? 이렇게 말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네가 그치. 근데 네가 이제 그렇잖아. 아무리 친구를 믿고 있어도 설마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의심이 싹 드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설마 걔가 그런 애가 아니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너한테 옆에서 계속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도 또 얘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슨 걔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심이 싹트기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계기가 생기면 그 의심이 막 정말 확 터지겠죠.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수양대군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있는데 옆에서 신하들이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폐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펌프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풀어줘요. 풀어서 서울에 왔는데 이 단종이 막 삼촌 이러면서 막 매달리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냉정히 뿌리치고 가거든요. 이제 어쨌든 수양대군도 좀 마음이 안 좋긴 했겠지. 조카니까 어린애고. 근데 결국은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신하들이 그 영모에 휘둘려서 죽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에 응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상문도 어때요? 임금하고 그 어린 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양대군과 저항하는 편에 섰겠죠? 자, 그러한 마음을 담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수양대군, 노노, 나는 단종. 그래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썼냐면 백이숙제 이야기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백이숙제의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거. 백이숙제는 누군지 알아요? 백이라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던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백이와 숙제는 아니 아무리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왕이잖아. 근데 어떻게 왕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반역의 무리가 현재 왕을 내쫓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은거해버려요. 벼슬을 다 버리고 산속에 은거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쟤네들은 역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산에 은거하면서 이렇게 고사리 같은 풀만 뜯어먹으며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충신을 뜻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이숙제 또는 이제, 이 백이숙제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조절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있는 그대로 가볼게요.